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읽기 지도록 권연희입니다. 자, 챕터 2의 두 번째 파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four strands에 대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를 디자인을 하다 보면 싱글 스킬드 코스를 디자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언어 학습 기술이죠. listening, speaking, writing, reading 이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만 집중해서 설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four strands의 어떤 활동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많은 영어 교육 세팅에서요, specific skill이나 skill pairs 두 가지 기능을 합해서 이제 영어 학습을 시키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four strands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 그러니까 그 결국에 four strands라는 것이 meaning focused input, meaning focused output, language focused learning, fluency development 이 네 가지 측면이죠. 그 얘네들이 어떻게 좀 조정을 해가면서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4스킬별로 이 스트렝스 4개가 주어지고 어떤 액티비티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여기 이렇게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리딩 코스니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meaning focused input을 쓰는 경우에 reading은 extensive reading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난번에 fluency development에 reading, extensive reading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 여러분 보시면요, fluency development에 extensive reading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fluency development에 집중하려다 보면 아주 쉬운 단어들로 구성된 그런 교재를 줘야 된다라고 여기에 한 번 더 스페시파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language focused learning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 intensive reading 여기 있죠. 자, 그다음에 language focused 폼이나 문법에 집중해야 되니까 flashcards 같은 것들 써서 단어 학습을 시키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four strands를 하나의 액티비티 사이클에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액티비티 사이클이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서로 관련된 액티비티가 하나의 시리즈로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ask based language teaching 하려면, 그 안에 task based 액티비티가 여러 개들이 연그러져서 하나의 레슨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BRT를 할 때 액티비티를 연결시킨 액티비티 사이클을 어떻게 이 four strands를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하느냐, 네, 그 관점인데요. 이 four skill들이 이런 액티비티들, 다양한 액티비티들로 서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액티비티 사이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four strands가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쓰일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은 meaning focused input으로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풋을 어쨌거나 학습자들한테 줘야 되니까 reading, listening 시작해라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자들한테 meaning focused output으로 참여시켜라 라고 합니다. 디스커션이나 라이팅 시켜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fluency development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요, 네, 인풋이나 아웃풋 여기 이제 요 두 단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인풋을 배웠고 여기서 아웃풋을 했을 테니까 이 여기서 사용했었던 그 데이터로부터 받은 이제 아이디어나 랭귀지를 다시 사용하게끔 해라. 그래서 거기 그 과정에서 플루언시가 길러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단계가 language focused learning입니다. vocabulary, grammar, discourse, features, punctuation 이런 거 되겠죠? 네, 이런 것들 가르치기 위해서 좀 explicit하게 가르쳐라. 좀 대놓고 드러내서 학습시켜라. 라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사이클 구성할 수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Reading focused lesson인 경우에 컨텍스트는 다음과 같아요. Learners are new arrivals in a country. 자, 이제 학습자들이 그 ESL 환경에 처음 오는 학습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그러면 교수자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얘네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vocabulary knowledge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들한테 텍스트를 주겠죠. 텍스트를 고르는데 거의 아는 단어가 많이 없는 그 아는 단어를 모르는 단어를 컨트롤해서 좀 적은 것으로 텍스트를 고릅니다. 그런데 학습자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과 연관된 그런 텍스트를 골라라. 자, 스키마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페시픽한 설명이 하나 더 있네요. 학습자들이 모르는 단어가 바다라는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더 스페시파이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세팅에서 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meaning focused input 어떻게 줄 수 있냐면요. Teacher introduces sea-related vocabulary. 자, 바다와 연관된 단어들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지문을 읽어요. 이 리딩이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지문 자체가 자기들의 경험과 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몰랐던 토픽 C에 대해서 이제 되어 있는 리딩입니다. 자, language focused learning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는 language focused learning이 먼저 나왔네요. 학생들이 하는 게 true false comprehension question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language focus니까 우리가 language의 form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단어나 form. 여기서는 referential pronouns.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 이런 것들에 집중된 그런 true false question 수행하게끔 하고요. meaning focused output으로 이번에 3단계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텍스트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응답에 대한 것을 디스커션 시키고요. 그 다음에 short talk,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short talk를 준비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luency development에서는요. 그 자기가 준비했었던 이야기를 retelling 하는 것으로 fluency를 기르도록 하게끔 합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과연 이 four strands, 이 네 가지 측면의 그 언어 학습, 설계할 수 있는, 코र्스를 설계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측면이었었는데요.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 과연 우리가 25, 25, 25, 25 이렇게 4분의 1씩 딱딱 나눠 떨어지게 구성을 해야 하는가, 이런 퀘스천을 던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full strands라는 것은 어떤 그런 딱 정해져 있는 메서덜러지가 아니라, 방법론이 아니고 어느 정도 유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도 참고하세요 하고 보여주는 원칙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학습 환경에 따라서 그 four strands의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학습 환경이라는 것은 클래스 사이즈나 learner needs나 learner proficiency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listening, speaking 포커스된 코र्스인 경우에 individual learners를 데리고 1대1 소규모 그룹으로 학습하는 경우에는요, one-on-one dialogue 할 수 있겠죠. 학생들한테 아주 그 개인적으로 맞춤형 그 주제들을 가지고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large class일 경우에는 그게 수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디스커션을 시키더라도 페어 워크나 그룹 워크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예시를 들었고, language focused learning을 시킬 경우에 self directed learning을 시킬 수 있고 teacher-led activity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self-directed learning, 자기주도 학습이죠.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학습 자료를 나눠주고 너네가 해라 라고 주는 건데요. 자, 그렇게 하면 학습자들은 자기 학습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플래시카드나 자기 평가 자료들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반대로
교수자가 이끌어가는 활동에서는요, 네, 교수자가 어느 정도 이끌어주는 그런 구조화된 레슨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4strands로 수업을 구성을 할 때 교수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plan, 계획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엇을 계획하느냐, 이 4strands가 이 4가지 그 strands가 그 코스에 어느 정도 25%씩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그 proficiency 레벨에 따라서 어떠한 언어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 적절한 언어 피처, 그러니까 vocabulary나 grammar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vocabulary controlled material을 사용을 해야 된다. vocabulary가 컨트롤된 자료를 제공을 할 때 이렇게 guided reader 북을 쓰거나 코스북을 쓰거나 그래서 그 안에 어휘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그런 교재들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이런 4strands로 이 스킬들을 사용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스킬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게끔 네, 그런 수업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시로 뭐 리딩이 리스닝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예시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반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깊은 인지사고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해라. 이렇게 플랜에서 해야 될 것들, 플래너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교수자가 해야 될 것들 설명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organize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티처의 롤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 수업이 교실 밖, 교실 안에서 아주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 준비해야 되겠죠? 뭐, extensive reading, listening, speaking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이 어떤, 네, 이런, 동기부여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적절한, 영역으로 학습하고 영역들을 건드리고 있는지 학제 영역 간에 건드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학습자들이 서로 그 학습을 할 때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트레이너로서 세 번째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학습자들이요, 이 자기 주도성,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수자가 좀 덜 그 학습자들한테, 참여를 덜 하면 학습자들은 자기 주도성이 더 길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L1, L2 써도 상관없다. 그 학습자들 수업을 할 때 상관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학습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모니터하기도 하죠. 과연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보면요.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학습이 더 좋아지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액티비티들 우리가 제공한 액티비티들이 학습자 그런 목표와 맞는지 모니터하고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학습에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티칭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준비했던 교수 자료들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 이게 마지막 5번째 교수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스 플래닝을 할 때 4strands를 왜 써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균형 있는 학습을 우리가 제공해 주기 위해서 four strands를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language development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네 가지 four strand 있었죠. 네 가지 측면에서의 시간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첫 번째는 이제 equal time 분배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꼭 딱딱딱 나누어져서 4분의 1씩 될 필요는 없다. 이 four strand framework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여러분들께 flexible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클래스 세팅, 러너에 따라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오케이, 괜찮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evidence based라는 이야기인데요. 증거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을 때 이 수업이 제대로 된 효과적인 언어 학습 수업으로 설계되었음을 그 증거로서 연구 자료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측면의 이야기까지 세 가지 관점에서 four strands가 왜 코스 디자인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지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디스커션 퀘스천입니다. 자, 옵션 1이고요. 옵션 2가 있는데요. 읽어보시고 두 개 중 하나 고르셔서요. 5문장 이상 기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